자, 이어서 4월의 부동산 핫 이슈 마지막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4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상승폭을 넓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초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 전역에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가격 상승 움직임이 일자 지난 4월 21일 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 일부 등 서울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규제가 아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장치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이번 구역 지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려하는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월간 부동산 4월 회장에서 서울 부동산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주 만에 거래 제한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이사대책 발표 이후인 2주... 다시요. 네, 바로 갈게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이사대책 발표 이후인 2월 셋째 주부터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다 4월 둘째 주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늘려 안정시키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가 아니라 들썩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결국 오세훈 시장도 급등하는 시장에 제동을 걸어서 서울의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일대의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자, 평론가님, 이와 같은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이미 아시다시피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의무 거주가 되고 그다음에 전월세 임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껴서 사는 것도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시장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 반발이 좀 있었다라고 들려왔지만 사실 그 반발은요 그런 어떤 반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는 재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호가가 굉장히 많이 막 들썩들썩 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묶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발하는 것처럼 뭐 재건축 안 들어간다. 이거는 뭐 캔슬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네, 그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좀 긍정적 시그널이다. 오히려 재건축을 들어가겠다는 저는 시그널을 받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구역 지정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교수님, 이러한 내용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은 민간 주도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런 내용들 지금 아까 우리 평론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토지거래 허가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거래 허가제로 쓰이고 있는데 악용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 신도시 같은 거 할 때 주변에 논밭 이런 것들이 가격 폭등하고 그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택거래 허가제를 굉장히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시내에 가꾸려니까 법안이 통과 안 되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주택거래 허가제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치 독일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제도를 계속 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리한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느냐,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물론 뭐 찬성론자들은 자 그래도 그거 안 했으면 더 올랐을 텐데 이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과거에도 이제 왜 신도시 만들 때 토지거래 허가제의
그 지역도 그렇죠. 땅값이 다 올랐고요. 지금 이제 대치동하고 뭐 삼성 이쪽에 했잖아요. 했을 때도 신고가 경쟁이 계속 나왔고요. 네. 가격 안정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내년 선거가 있는데 투기의 대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민감만 풀어주면은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효과가 별로 없긴 하지만은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라도 해서 뭐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면은 그 지역에서 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같은 것들은 거래가 자유로우면 균형을 잘 찾아가거든요. 떨어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이건 띄엄띄엄 한 건씩 거래되는 게 시장을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뭐 모라토리엄 비슷한 거예요. 그냥 딱 멈춰. 이렇게 하는 제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런 뭐 법적으로 제가 보기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상이긴 하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이 실효성에 대한 거는 좀 미약하다. 예, 예. 어차피 지금 현재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잠실 주공이나 예, 예. 그 대치동 음마 같은 경우에는 각 호가가 지금 뭐 가격 신고가 계시는 계속 매수했습니다. 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5개 시도지사가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이 공개된 후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따른 조치인 듯합니다. 자, 부동산에 우리 관심이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행법에서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산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보,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네. 이 행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시가격을 미시적으로 봐서 네. 아주 그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겠다라는 게 원래 취지인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좀 불가능하죠, 사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지역 간의 이제 형평성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가격은 이제 똑같은데 근데 공시가격의 시도마다 다르게 되면 아시겠지만 공시가격이 이제 과세뿐만 아니라 유시까지 묶여 있어요, 지표에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세인데 공시가격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격 비슷한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시도마다 이런 과표들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시도 자체는 좋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시가격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도에서 아무래도 공시가격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하거나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익이 없다는 좀 평가도 있죠. 실익이 어떤 평가냐면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정평가사한테 돈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공무원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물론 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일이겠지만 따로 하시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세금 부분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정 자립도가 낮다 그러면 이게 작년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사 쪽에다 한 250원 정도를 줬다 그래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자립도가 낮은 데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뭐 서울, 경기도 재정 자립도 높기 때문에 뭐 부담은 없죠. 이런 돈에 대해서. 근데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시가 가질 수 있을 문제인지는 약간 회의적이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 원칙적인 면을 예. 한번 봐야 됩니다. 원칙이요. 부동산세, 즉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원래. 전 세계적으로 각 도시가 다 정하고 공시가격도 자기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재산세라는 게 뭐냐? 그냥 올해 우리가 돈을 얼마 써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를 걷겠다. 그렇게 해서 정해져서 세율이 정해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지에 보면은 이런 재산세는 지방이 결정하는 게 맞는데 다른 것들 말씀하실 때 60까지나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지방 분권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낮춰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수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지자체는 재산세를 높이면 또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높은 지역은 보통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삶의 질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략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에서 다 통제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고 그리고 공시가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오세훈 시장이 지방으로 하자 그 원칙은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60여 가지를 다 떼는 작업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작업이다. 쉽진 않다. 그렇지만 그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공시가격에서 세금 문제하고 연결 안 시키고 뭐 자꾸 이상한 균형 이런 얘기를 해요. 평평성.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한마디로 세금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외국 학자하고 그 화상 통화를 하다가 재밌는 게 화상 회의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종부세 최고 구간이 7.2%를 냅니다. 6%에서 20% 농특세 붙어가지고 그리고 7.2%를 낸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거 몇 년에 한번 내는 거냐? 우리 매년 낸다. 그렇죠. 거의 기절하려고 해요. 근데 정부에서 뭐라는가? 야, 그놈들 몇 명 안 되니까 그거 계속 먹어도 돼 이런 얘기예요. 야, 그거 진짜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율이 과연 적절한가? 우리가 지금 이제 공시가격은 뭐 10%, 20%막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뭐 재산세나 그저 종부세 물론 뭐 한 5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안 올라간다라고 정부가 안심하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 10억 이상의 국민들은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국민들은 정부 대상도 아니고 소득은 1% 늘었을까 말까 하는데 세금은 뭐 100%, 200% 늘고 있고 그게 과연 정당한 공정한 사회인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지자체장으로의 어떤 공시가 결정에 대한 권한 이양이 쉽진 않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 후보 시절 그 선거를 하면서 공약으로 발표한 게 내년 공시가를 동결 한번 해보겠다. 예, 예.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뭐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당 지지도의 변화라든가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뭐 국민들 들었다 놨다 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음. 지지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 정부 내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다. 네, 레임덕이 좀 크게 발생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공시가 동결은 쉽지 않다라는 네.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시장의 어떤 순항에 있어서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재건축 시장 중요한 건 또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지역들에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재건축 시장,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진행에 대한 순항은 좋은 시그널이지만 네네. 가격 상승세는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오세훈 시장에게 좀 달려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35층 충수 규제 폐지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있는데 이 임원들, 이 위원들을 세우는 게 물론 뭐 의회에서도 세우지만은 추천해서 세우지만 시장의 입김이 굉장히 세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마음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뭐 35층 충수 규제 폐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도 전 이제는 서울시장 후보도 사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를 설득하기가 한마디로 이제는 되게 용이한 거죠,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능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안전진단 규제 가능성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한데 마지막 가서 좀 막힐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기에 이제는 가장 첫 단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차 안전진단을 시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올해부터 시도로 변경됐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울시장의 영향력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뭐 현지조사 들어가죠. 안전진단 들어가죠. 2차 적정성 검사 들어가는데 이 2차 적정성 검사 들어갔을 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국토부 안전관리원 아니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는 국토부 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정부가 만약에 노 하면은 이제 마지막 가서 막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완화 규제도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용적률 국토계획법에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고 시도 조례로 이제는 그 밑에서 이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서울시가 안 움직이면 당연히 뭐 용적률 같은 경우는 못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묘수가 뭐냐 그러면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해 버리면 되는 거죠. 용도 지역을 변경해 버리면 뭐 용적률은 그대로 있고 용도 지역을 변경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는 용적률이 변하게 되는 꼴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만약에 활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어떤 묘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런 무리수를 두겠냐 이거죠. 무리수를. 이런 무리수를 과연 두겠느냐.
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네네네. 여쭤보죠. 교수님, 자, 민간 주도의 성향을 띠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런 행보들, 과연 규제 완화도 시키면서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물량이 계속 쌓여간다. 그러면은 아마 안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심리적으로 앞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니 지금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주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표 이제 공급이 막 되는 게 이제 한 3년이나 4년 지나서부터 좀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가 이제 신도시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가격이라든가 안정세라든가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